한덕수 단일화, 이낙연도 참전 선 넘었다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자, 이거 좀 반명 빅텐트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국민들 눈에는 내란 빅텐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이낙연 전 대표도 결국은 함께 참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다라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기어코 그 강을 건너겠다라는 모습 다들 좀 어떻게 보였습니까? 납득할 수는 없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뭐 빅텐트라는 말이 이제 총선 때도 한번 나오고 또 지금도 나오고 매번 이런 굵직한 선거 때는 예. 나와서 사실상 힘이 약한 쪽에서 이 통합론을 늘 들고 나오는 건데 네. 통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이 통합은 아까 우리 이재명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별로 지지자들이 지금 반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원칙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통합 행보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칙 있는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 원칙 없이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대 가면은 이런 짬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음식물 남은 거 네. 해가지고 짬 처리를 하듯이 네. 그런 통합은 원칙 없는 기회주의적 통합이고 이재명 후보가 하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명하게 가는 통합은 꼭 국민 통합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비빔밥 같은 거죠. 당근이 질서 있게 놓여 있고 네. 오이가 있고 계란 후라이가 있고 고추장이 있을 때 이걸 이제 비비는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빅텐트는 사실상 구멍난 빈텐트로서 결국에는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네. 빈텐트라서 그렇죠. 이 구멍난 빈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안 세워지느냐 원칙이 없고 또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낙연 그리고 뭐 지금 한덕수 거기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 거기다가 뭐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뭐 그거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뭐 있으면 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기둥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서 있으면 얼추라도 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유리한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치적 이해득실과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행보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텐트를 치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걸 정치적 야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로 봅니다. 그 지난번에도 총선 때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시 대표랑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손 잡고 지지자들이 화를 내니까 열 하루 만에 파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꼴이 또 난다. 그래서 이건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좀 노림수 아니냐. 저는 네. 봅니다. 저는 가장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그 짬들의 통합. 짬통. 아니 군대에서도 그 이제 뭐 네. 짬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 이거 예를 꼭 든 거는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아, 마음껏 쓰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빅텐트 하는데 두 분은 텐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없는 분들이 안에 뭐 살짝 어디서도 들어갈 구해야 수 할 있는 수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럴 수 천막으로. 있는데 현재 스코어로 보면 두 분은 텐트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깔끔하게 근데 정리해주셨어요. 이거는 뭐 사실 그냥 대선 전에 정치명 기사를 위한 그 불쏘시개지 실제 네. 이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마도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혀 새로운 5%라도 전혀 새로운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지금 나와 있는 주자들의 지지율과 겹쳐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빅4라고 뭐 빅4까지는 아니 빅3가 나오던 한덕수 후보가 나오던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8강전부터 사다리 타고 올라왔는데 사다리 타고 끝나야 되는데 왜 바깥에서 말하자면 사다리가 하나 더 있는 거냐 줄이 왜 하나 더 거져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잖아요. 네. 안 내는 이유 뭡니까? 하면 해도 내가 이기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8석에 있는 정당의 후보가 바깥에 텐트도 없는 양반한테 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저는 5월 12일 전에 아웃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말씀하시죠. 이제 이낙연도 한덕수뿐만 아니라 이낙연도 자기 세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네. 본인이 가더라도 따라갈 세력은 거의 없고 네. 이미 이제 그 남아 있는 친 이낙연계는 김동연 지사 쪽으로 붙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소수 의리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낙연이 가게 되면 뭐 손절을 하지 않을까? 네. 국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좀 보는데
기존에도 한덕수 차출론 나올 때 에이 설마 나오겠냐. 한덕수의 성정이나 관료 출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비할 때는 결심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심하는 것까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유 결심까지는 해도 5월 11일 안에 뭐 단일화를 하든 뭐 드랍을 하든 정리될 거야. 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두 개 다 안 맞는다고 보는 게 지금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야 할 이유 그리고 한덕수 옆에 있는 국민의힘에 지금 친윤들이 분화되고 있거든요. 네. 3분의 1은 홍준표 쪽으로 왔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관망하면서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를 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왜 한덕수 쪽으로 무게중심을 싣고 있냐면 결국 이 자들은 지금 당권 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나와서 대선을 나가야 이 사람들 당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 위에 탄 거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왜 지금 안 나갈 수 없느냐. 이분이요 대선에 생각이 없었으면 이왕규 임명 안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탄핵을 그렇게 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대선 운동 안 했을 겁니다. 지금도 외신과의 인터뷰하면서 고심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고심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축구 심판한테 다음 경기도 아니고 이번 경기에서 내가 지금 심판 보고 있는데 아 빨간색 유니폼을 뛸 고민 중 그 심판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못하죠. 심판이 말도 안 호루라기를 불 되죠. 때마다 파란 옷 그치, 입고 그치. 있는 유니폼 네. 입고 있는 팀에서는 그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냐? 결국 한덕수는 지금 권한대행을 마치고 나면 본인이 내란 수사로 1호로 구속될 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가야 그 50명이라고 되는 의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 수사는 정치적 수사다라는 딱지를 붙일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돈 얘기하시는데요. 한덕수 같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돈 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온라인 선거운동 너무 자유로워져가지고 한덕수 요 짧은 시기에 별로 돈 쓸 일도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돈 문제도 아니고 한덕수 개인의 신상의 방어를 위해서 예. 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군요. 그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늘공의 무산일주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란의 방조에 대한 그 여러 어떤 수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자신만의 어떤 그 정치적 쉴드를 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는 그 아내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그 어떤 무속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간 이 늘공의 이 바닥 안에서도 충분히 그 흥행가도를 쭉 타왔던 한덕수의 입장에선 아내가 나가라고 하네? 아, 그러면 이건 나가면 승산이 있다.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건- 무속 정권을 봐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대행의 이제 부인도 굉장히 무속에 심취한 분이고, 네. 그분도 네.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될 때마다 무당을 그러니까 점쟁이를 무속을 만나면 심리적 테라피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무속에 심취하신 분이고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얼굴을 안 그린다라는 인터뷰도 해요. 왜냐? 왜요? 관상이 보여서.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국면 들어와서 무속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네. 약간 이걸 나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 저도 관심이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네. 완전 새로운 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보면 건진법사 얘기 나올 때도 보면 양재동에 무속 네네. 캠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정권은 뭡니까? 그 예하랑에 있었던 검사 캠프와 양재동에 있는 무속 캠프가 대통령 윤석열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만 하면 이것도 또 무속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행으로 나온 후보의 부인이 심하면 심했지 특정 기자 만나갖고는 관상도 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금도 봐주고. 근데 그런 분이 이게 나온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박 전 의원이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나올 거라고 보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신 변호사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이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후보들이 다들 한덕수 차출론에 예.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지금 경선 과정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당이 정말 국힘당이 자기 후보들을 너무 하찮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결선이 아니라 그 자기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네네네. 거거든요. 결선인데 그 마치 예선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치욕을 후보들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단일화될 것이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나에게 한 자리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끝나고 나서 완전 산산조각 날 거라고 봐요. 이 불만들이 한꺼번에 다 폭발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